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간식을 주어도 먹으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사료도 바꾸고 간식도 주고 평소보다 산책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불러도 다가오지 않는 강아지를 보며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골 탈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더 심해지면 수술도 고민해야 합니다. 꾸준히 다니던 병원 수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강아지가 힘들어하지? 저는 그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공부하기보다 우리 강아지 잘 걷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저것 하나씩 찾아보고 직접 시도해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행동 중 일부가 오히려 강아지 다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다행히도 생활 속에서 조금만 바꿔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수술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집에 오는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어린데 벌써 수술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창한 치료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매트를 바꾸고 계단 대신 경사 계단으로 바꾸고 산책할 때는 계단에서 꼭 안아서 내려가고 안아줄 때도 다리가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게 자세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로 진짜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간식 들고 오라고 해도 머뭇거리며 뒤뚱거리던 아이가 어느 순간 다시 뛰어오기 시작했고 산책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걷더라고요. 지금은 뛰고 산책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마음이 짠했어요. 대단한 치료보다 평소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강아지 다리를 위해 집에서 꼭 바꿔야 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제. 약보다 먼저 바닥 환경을 바꿔야 해요. 강아지에게 미끄러운 바닥은 사람으로 치면 하루 종일 빙판길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일 발목이 삐끗하면 다리 간격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복도에 매트를 깔아주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매트도 미끄러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너무 푹신하면 발목이 꺾일 수 있고 너무 얇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요. 저도 여러 번 실패하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결국 깨달았어요. 관절 관리의 시작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바닥 환경이다. 최소한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공간만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리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강아지가 빙판 걷기 대신 안전하게 산책 다니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들다고 산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산책 방법을 바꿔야 했어요. 예전의 저는 다리가 안 좋으면 무조건 쉬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책도 줄이고 혹시 뛰다가 또 삐끗할까봐 자꾸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강아지 다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근육이라는 걸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슬개골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산책을 안 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산책시키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두 가지였어요. 긴 시간을 해야 운동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가급적 아스팔트보다는 발이 더러워져도 폭신한 길에서 산책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에는 오늘 운동해야지 하며 한 번에 1시간 이상 걸었는데 오히려 10에서 15분씩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훨씬 부담이 적게 운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단은 정말 조심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꼭 안아서 이동했고 안아줄 때도 허리가 아래로 축 처지지 않게 내 다리가 바닥으로 향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처음에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산책하다가 멈칫하던 아이가 뛰어오고 간식 준다고 하면 신나서 달려오고 산책이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면 꼬리 흔들면서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강아지의 그런 행동들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결국 제가 느낀 건 하나였어요. 강아지 간절은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강아지 체중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솔직히 제일 힘든 건 이거였어요. 간식 달라고 앞에서 눈 반짝이면서 쳐다보는데 그걸 어떻게 안 줍니까? 특히 치킨이나 고기 냄새 맡고 고개 갸웃하면서 다가오면 딱 한 개만 줄까? 하는 마음이 부르르르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이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오늘만 주자. 조금인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소형견들은 몸이 워낙 작아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살찌면 바지가 먼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주는데 강아지들은 말도 못하고 조용히 무릎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살이 찌면 단순히 무거워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속 염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식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둘 쌓이면 무릎에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식을 아예 안 주는 대신 양을 줄이고 산책 후 보상처럼 정말 조금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너무 약해졌는데요. 신기하게 체중 관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다리가 살짝 휘청이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훨씬 가볍게 뛰고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견주가 가끔 냉정해져야 하는 이유는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고 싶어서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병원에서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겁부터 나죠. 저도 처음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다시 뛰고 산책 가자고 꼬리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아, 보호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강아지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는구나. 오늘 영상이 처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래오래 자기 발로 건강하게 뛰고 산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